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 TV 속 연예인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며 공식적인 스케줄 이외의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 넘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최근 소속사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아티스트와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소속사 측에서는 지문인식 등 시정장치가 되어있는 출입문을 허가 없이 들어와 스케줄을 위해 대기 중이던 크래피티 멤버에게 접근, 신체 접촉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및 동행 요구도 거절하면서 소란을 일으켰다고 했는데요. 이에 소속사 측은 CCTV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전달, 무단 침입 및 아티스트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행위를 신고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 알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이러한 사건들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두유람에서는 소름 끼치는 사생범 일화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룹 엑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엑소엘이라 주장하는 한 여성이 백현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올렸는데요. 백현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의 남성이 누구세요라고 묻는 질문에 다짜고짜 XX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황당함을 자아냈습니다. 계속해서 황당한 발언을 하는 여성에게 정신 차리세요 라며 백현은 일침을 가했는데요. 이 통화 내용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걸 직접 본인이 올렸다는 게 소름이다, 듣기만 해도 무서워,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올린 이유가 대체 뭘까 등 백현을 음해하려고 올린 파일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해외 일정을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에도 비행기까지 함께 탑승하면서 몰래 사진을 찍었고, 데뷔 초에는 화장실까지 쫓아와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선 서로 보초까지 설 정도였습니다. 또한 멤버들 숙소까지 침입해 속옷을 훔쳐가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훔친 속옷과 머리카락까지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충격을 주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를 넘은 팬심으로 그의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주게 되었는데요. 백현이의 친형 결혼식에 몇몇 멤버들과 참석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축가를 부르게 된 엑소 멤버들을 보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어와 사진을 찍고 의자 위에 올라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백현의 친형이 케이크 커팅을 하는데 엑소 멤버들이 뒤에 서 있으니 주인공 상관없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겠다며 하객들 길을 막아 결혼식장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결혼식장에 초대된 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사생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떴다 하면 전국이 들썩거렸던 당시 소녀들의 우상, 1세대 아이돌로 그 시대 최고의 인기였던 H.O.T 역시 사생들에게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팬이 토니안에게 속옷을 선물로 보냈는데 여성 속옷이었던 건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미 착용을 했었던 속옷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요? 선물뿐 아니라 공식적인 음악방송 무대에서도 그들의 광기는 여전히 이어졌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음악방송 무대를 준비하던 H.O.T에게 갑작스럽게 달려들었던 건데, 심지어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스태프들의 저지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멤버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도를 넘은 팬심은 공연장이 아닌 집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숙소를 나와 개인 집에서 살기 시작한 토니아는 유난히 가위에 자주 눌렸다고 합니다. 머리 긴 여성이 자신을 지켜보다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토니아는 피곤했지만 곧장 잠을 자면 또 가위에 눌릴 것 같아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벨소리. 토니아는 너무 놀라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자신의 것은 아니었고, 벨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다 보니 주방 싱크대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용기를 내 싱크대를 열어봤더니 안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웅크려 자고 있었고, 그 여자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토니안을 쫓아다니다가 집 비밀번호까지 알게 되었고, 일주일간 집안을 드나들면서 물건도 가져가고 밤마다 잠이 든 토니안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토니아는 해를 끼치려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타이른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2003년 데뷔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5인조였던 그룹 동방신기 역시 사생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았었는데요. 숙소를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 택시까지 동원하며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택시 기사분에게 남성 전용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와달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내 도용하고 심지어 그 정보를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중이 숙소 생활을 할 당시 집에까지 들어온 사생팬은 거실, 방, 주방에서 사진
사진들을 몰래 찍어 그 사진을 김재중에게 포토메일로 다시 보냈다며 충격을 줬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사를 가게 된 재중을 지켜보기 위해 건너편 아파트 같은 층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도 매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테라스는 쓸 생각도 못했다고 했는데요. 하루는 새벽에 집 밖에서 들리는 벨소리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바깥을 보니 사람 다리가 보였었고 놀란 재중은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급히 내려가는 소리에 따라잡았더니 사생팬이었다고 했는데요. 이건 아니다 싶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팬인데 올 수도 있지 뭘 신고까지 하세요 재중씨 속이 참 좁으시네 라며 갔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사생팬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생에 대한 스트레스는 온전히 스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1년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월 20일 정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위에 소개해드린 사생팬의 일화들 이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사생팬에 관련해 많은 고충을 앓고 있는데요. 숙소로 침입해 자고 있는 연예인의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연예인이 탑승한 비행기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 비행기 내에서 사진만 찍고 내린 후 탑승권을 취소하거나 옆자리를 예약해 휴식을 방해하는 괴롭히는 일까지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스토킹 범죄자로 취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를 넘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집착, 이것은 팬심이 아닌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사생일화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두유람이었습니다.